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듣는다 박세희입니다. 국내 당뇨 환자 500만 명 시대,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더욱더 높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도 당뇨 알아야 듣는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해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한참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정기검사를 받아볼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순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당뇨 환자가 늘어나면서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니겠지 자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뇨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집에서 자가검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혈당 체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안전한지, 또 어느 수준부터 의심을 해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당뇨병의 이제 증상은 아주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가장 확실한 건 혈당 검사죠. 혈당 검사 좀 이제 소변을 많이 보거나 피곤하거나 뭐 다른 병도 있지만 당뇨병으로 진단하려고 그러면은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봐가지고 200 이상만 당뇨병이 진단이 될 수가 있죠. 네. 또 하나는 공복 혈당치 8시간 이상 공복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 안 먹잖아요. 아침에 나서 밥 속에 혈당치가 140 이상이면은 당뇨병이 많이 의심됩니다. 그다음 식후 2시간 혈당치도 200 이상 되면은 합병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치 갖고 확실하게 우리가 위험한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확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타깝지만 이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이렇게 진행되는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 무조건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게 먹는 식이요법 하는 경우가 많죠. 채소 많이 먹고 그거는 그 당뇨병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제 먹약을 치료하는 그 방법을 쓰기도 하죠. 쉽게 먹을 수 있게 경구의 혈당 강화제 그런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주 효과적인 인수펌프 치료 방법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좋아하고 있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당뇨에 걸리면 이 혈당 관리도 해야 되지만 당화혈 색소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치를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왜 또 이 당화혈 색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혈당치는 한 10분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이지만 10분 후에 되면 20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200이지만 10분은 100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혈당치는 굉장히 잘 변하는 거니까 안 변하는 혈당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시간 혈당치를 나타내는 것이 당화혈색소라고 그럽니다. 상결혈당치 한꺼번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거 뭐냐면 당화혈색소가 장기간 혈당치를 나타내는 건데 6%가 정상인데 6, 7, 8, 9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여러 가지 신장 합병증이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당화혈색소 합병증을 오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이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인데요. 당화혈 색소가 합병증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니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인공췌장기 치료를 했을 때 당화혈 색소 수치가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다른 치료법과 어떤 게 다르기 때문인가요? 네, 이제 치료 방법이 좀 더 이 당뇨병 원인에 맞게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펌프 치료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인슐린량을 좀 넣었다가 하루 종일 들어간 인슐린량이 췌장기를 회복시키니까 인슐린 들어간 양이 차기차기 나오고 인슐린도 줄게 되죠. 그러면 인수펌프 치료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저처럼 중간인 것처럼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상인도.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이게 작게 나와요. 식사 때. 그리고 인슐린 주다 보면 그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혈당을 인슐린 주니까 고혈당, 저혈당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좀 더 인슐린 저항성화가 좀 더 나빠지는데 정상 췌장과 같이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 주니까 마치 정상과 똑같아지니까 인슐린 췌장 회복해가지고 인슐린을 적게 놔도 되는 거죠. 몸이 회복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이 좀 더 과학적이고 더 발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하면은 훨씬 건강해지죠. 또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사례자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인천의 한 사회복지 양로시설. 이곳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있는 김옥남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들과 가족을 이루어 생활한 지 벌써 10여 년. 몸이 불편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분들인지라 늘 돌보고 챙겨줘야 하는 탓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는데요. 겉으론 정정해 보이시는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6입니다. 올해 76세, 고령의 나이. 힘들고 고된 일이 이제 버거울 나이 건만 김옥남 목사님의 하루는 늘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공부를 돌봐주는 엄마가 되기도 했다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혼자 하기엔 하루 노동량이 엄청나 보입니다. 93년도부터 했으니까 기저귀 갈아쳐야 되고 막 또 목욕시켜야 되고 그냥 자다가도 몇 번씩 봐야 되고 낮 근무 밤 근무가 너무 힘들어. 이대로 생활하기가. 그런 식구들만 현재 5분이 계셔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그냥 뭐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어린 식구들하고 사는 게 즐거워가지고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요.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백내장이 속으로 덮이는 그런 백내장이래요. 위험하대. 결국 몸 여기저기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고 수술에 들어가니까 병원에서는 당 검사하고 혈압 검사하잖아요. 당을 체크하니까 당이 441이 나오고 혈압이 170이 나오고 그 위험해서 안 된대요. 지금 수술이 안 된대요. 사실 그 전부터 당뇨를 알아왔던 터라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심상치 않은 이상이 생긴 거였습니다. 눈 수술을 하기 위해선 당뇨 치료가 더 시급했는데요. 과연 김옥남 목사님의 건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 체크를 한다는 김옥남 목사님. 140이요. 정상이죠. 자신감이 생기죠. 내 몸이 정상이구나. 사람 몸이 아프면은 자신감이 없거든. 내가 왜 이래? 나 이제 죽을려나 보다. 그동안 이분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내 건강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몸에 차고 있는 인공췌장기.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이 된 요즘. 혈당 관리는 물론 백내장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데요. 심해지기 전에 어느 내 부분을 절단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겠다. 내 건강을 미리 내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했더니 너무 잘한 것 같아. 자신의 몸이 먼저 건강해야 시설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김옥남 목사님. 매일 100끼씩 이렇게 5식구 밥상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나는 보통 일이에요. 예, 이제 손에가 익어서 착착착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설의 가족들을 돌보고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다는데요. 늘 속이 안 좋아 그리 즐겁지 않던 식사 시간도 이제 즐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준 것이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라고 말하는데요.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하란다고 또 뭐 몸에 뭐가 좋다고 그냥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어야 되고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고 얼마나 거창스러우냐 힘들고 나는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요. 국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시큰 먹고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요.
그리고 조절하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은 지금. 앞으로 더 남은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뜸병도 다 이제 약을 안 먹고 인슐린 펌프를 달고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내 꿈이 있다면은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복음 전한 일, 예, 전도하고 또 약한 자들 있으면 돌봐주고, 예, 복음 전하면서 내 평생을 맞추고 싶은 게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76세 고령이세요. 이 눈에 이상이 와서 수술이 시급한데 이 혈당이 잡히질 않아서 수술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아예 안 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안 됐다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교수님? 그렇죠. 이 혈당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심근경색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이 지금 노란 거부터 빨간 걸로 당해서 높은 거거든요. 제일 높은 건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병증이 더 많이 온다는 거 아니까 혈당치가 좀 더 높아져.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 오는 거니까 수술하는데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환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기의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정말 자기 몸에 있는가 이런 걸 봐가지고 올바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환자의 권리입니다. 환자의 권리는 뭐가 있냐면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한국의 환자들은 그런 권리를 잘 찾고 있지 않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그런 권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환자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요. 치료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이 사례자분을 만나고 와서 그런지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952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69세이신데요. 당뇨 판정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 완치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을 듣고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완치율이 나이와 상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당뇨를 앓은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완치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빨리 할수록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나이에 관계 없이 나이 많은 사람도 췌장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젊었을 때 췌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꼭 나이에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 먹은 분도 완치된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당뇨병 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1년 이내 온 사람은 63%가 1년 후에, 1년 내에 기계 띄고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먹약 먹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2년, 5년 사이는 반수가 그렇게 되고 6년, 10년 사이는 3분의 1, 10년, 15년 사이는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오면서 낫습니다. 이건 나와 관계없이 일찍 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적에도 이제 좋은 지식을 갖고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것이 환자의 권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 시작하셔서 꼭 완치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이 교수님 많은 분들이요, 인공췌장기 치료, 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완치할 수 있을까? 나도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치료 효과 증명된 게 있나요? 그럼요. 금년에도 그 6월 6일 날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보스턴에서 완치에 대한 것을 전 세계 당뇨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지금 보이는 이 슬라이드는 이게 2년 전에 세계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것인데 보면은
치료하면 할수록 췌장이 회복한다는 걸 보이죠. 이제 췌장 분비가 증가하니까 되니까. 그리고 췌장에서 난 인슐린이 작용하는 작용력도 증가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진다는 것도 다 증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해서 환자가 건강해져야 되죠. 자기 몸이 되니까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당뇨 치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합병증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이미 진행된 합병증을 완화하거나 완전히 낫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뇨 환자들이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고 진짜 생활이 질이 떨어지고 아주 도탄에 빠지는 결과 합병증이 오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DCCT라고 당뇨 조절과 합병 연구인데, 이것이 29개 당뇨병 센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요. 한쪽은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이고 한쪽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혈당치 보면 노란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인지 보면은 혈당치가 하루 종일 정상화됐죠. 위에는 2, 300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당화혈색소도 처음에 같았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나서 7% 떨어져서 39%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60%가량 줄어들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야, 신났다. 이제 장내반 이제 합병증이 회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과학적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네, 합병증이 오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 정말 좋겠지만 사실 이미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방송 보고 계시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떡하지? 나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도 괜찮을까?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하면 증상이 좀 완화되거나 완치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합병증 점점 진행하는 거니까 인슐린 펌프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제 그 이전에 치료에서는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신장 합병, 신경 합병증, 뭐 혈관에서 족부 병변이 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위험에 처했지만은 치료 방법 바꿔서 인슐린 펌프 나가서 다리를 안 차게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그 국제 수지에나 그 한국에 발표되어 있는데, 특히 신장이 나빠지면 절대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실제로 크레아틴 농도인데 이거는 신장 기능을 나타냅니다. 낮을수록 좋은 거죠. 처음에는 1.5까지 갔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4년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떨어져서 신장 기능이 나빠졌지만 회복한다는 것이 증명돼 있죠. 그래서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절망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희망적으로 만들고 실제 희망적이고 혈액 투석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너무 늦게 오면 너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회복한율이 좀 적겠죠. 그러나 조금 망가졌을 때 할 수 있는 빨리 치료하면은 합병증이 있더라도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문자 상담도 더 많이 오고 있는데요. 주위에서 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걸 보고 저희 앞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29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80세인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20여 년 동안 당뇨를 알아왔고 합병증으로 그런 것인지 이 설사 때문에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친구가 인슐린 펌프 치료로 완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온 누님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 당뇨 치료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기계를 다루는 것에 서툰데 인슐린 펌프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기계 작동하는 것도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지금까지는 설사 나오니까 합병 때문에 이제 자율신경 그러기 때문에 점점 설사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좋아지죠. 설사 나는 게 더 좋아지고 모든 합병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건강 상태로 가니까 너무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죠. 약간 힘들지만은. 그래서 또한 그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2주 이상 연세보고 2주 이상 전문 간호사한테 입원해서 교육을 받고 몸의 상태를 잘 보면서 훈련을 받고 연수시키면은 집에 가서도 잘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인슐린 펌프 달고 합병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병증이 있더라도 완전히 난 사람들도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췌장기를 회복시키는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것이 가장 그 환자한테는 이익이 되는 치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었을 때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동 방법 자체가 어렵지 않고 또 충분한 교육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39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당뇨가 좀 있으세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매일 빼놓지 않고 2시간씩 산에도 가시고 합니다. 그런데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뇨에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당뇨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으면 운동법이 잘못되었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상당히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도 당뇨병이 꽤 있거든요. 정상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과 운동 전문적인 사람과 당뇨병이 거의 비슷하게 온다 그러면은 운동이 당뇨병을 안 한 것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운동함으로써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피 속의 포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지만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당뇨에 대한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뭐 체장기를 떨어져 있는데 운동한다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네, 저희가 매주 아주 친절히 설명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또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려면 혹시 수술을 해야 하나요? 바로 이거거든요. 교수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인공지장이라는 거는 55g의 그 달걀 한 개 무게가 아니고 저 스마트폰보다 훨씬 작은 것을 그냥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좀 피부에서 이 조그만 저 주사줄로 가장 가는 바늘로 꽂혀 있으면 이 앞짐처럼 그냥 붙이면 됩니다. 안 아프고요. 정상 치장과 같이 식사 때 임신 많이 들어가고 정상 들어가고 아주 수술한 건 절대로 아니죠. 붙이는데 10초. 또 환자가 원하면은 또 수용하고는 빼놓고 다시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잘못 아시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받다 보니까요. 와,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아파하시는 분들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뇨 이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도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질환이든지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도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아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